자, 요번에 볼 것은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이제 중앙조직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용 보면, 자, 조선의 지배층은 양반이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양반의 개념은 여러분 알다시피 고려시대 때는 이제 문무간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양반이라고 했고요. 조선시대 때는 문무관리를 포함해서 그 일가 친족들을 이제 양반이라고 했는데요. 되게 중종 때 사적 구정 원칙에 보면 그때 이제 뭐냐면 자신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버지, 할아버지, 중주 할아버지 등 여기에서 이제 안에서 적어도 속가 대가를 합격하는 속가 정도 합격하거나 간직을 가지고 있을 때 양반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양반은 일종의 사회 계층의 의미로서 조선시대에 사용했다,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양반 위에 왕실의 친척인 종친이 존재하였지만 조선은 원칙적으로 종친으로 하여금 간직을 갖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종친불사 원칙이죠. 그들은 정치 세력화될 수 없었다. 따라서 양반은 관리가 되어 정치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신분이 높고 경제력이 강하며 문화의 주인공이 돼서 조선사회에 이끌어가는 최고의 이제 뭐냐면 사회 계층이었고, 이에 이제 조선은 이들 양반이 관료가 됨으로써 엄격한 양반 관료 체제가 확립되었다. 자, 이러한 양반 체제는 고려 귀족사에서 일부 전진한 것이었다. 그것은 조선의 양반이 바로 고려 후기에 대두한 신흥 사대부의 후신이기 때문이다. 조선의 양반은 고려의 문벌 귀족이 가문의 후광에 심어 권위 유지하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음서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제 했죠. 자기 자신의 실력을 중요시했습니다. 과거 제도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 이들 이제 관리 등용 방법으로서 음서보다는 과거를 중시 여겼던 걸 나타난다. 자, 고려 문벌 귀족에 비해서 보다 더 많은 조선의 양반이 더 진출했는데, 고려의 이제 그 문벌 귀족들은 개성에 한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선의 양반은 한양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배층의 폭이 상당히 넓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체제가 뭐냐면 굳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배층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체제 안정성이 높아지거든요. 자, 이거는 지배층의 학대를 뭐냐면 의미함으로써 개방된 사회 발전의 일면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여기에서 잠깐 이제 주 2번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양천제설하고 반상제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15세기까지는, 16세기 때까지는 반상제설이 일반화됐는데, 15세기 때는 양천제를 보냐, 반상제를 볼 것이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건너뛸게요. 요즘에 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 양반으로 구성된 문반과 무반의 관리는 관료적 성격이 강했다. 이들은 정치기구 안에 관료로서 전제 왕권의 정치적인 행정적인 실행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엄격한 관계주의 질서 아래 형성되었으며,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형성되어 있었다. 우리가 조선의 이제 정치 구조를 양반 관료 체제로 구성된 이유가 여기 있다 하면서, 여기 이제 관계주의 원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관계주의.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요. 요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제 총괄적인 설명을 보면, 보통 조선의 이제 간등은 30단계, 간직치기는 간품이라고 하죠. 간품은 30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정 1품하고 종 9품까지 18대 등급으로 따라 있고요. 그 안에 또 뭐냐면 종 1품에서 또 종 6품까지 상하로 또 구분돼 있어요. 예. 그래서 종일품, 종일품, 하 이런 식으로 구분돼 있다. 정일품이죠. 예. 그래서 정일품에서 종육품까지는 상하로 또 여기 간에서 구분됐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30 단계 간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간품을 크게 나누면 당상간하고 당하간으로 구분할 수 있죠. 자, 당상간은 이제 대충 정삼품 정도 돼요. 정삼품 상위 정도 되는데, 보통 이제 문간에서는 통정대부, 그 다음에 무관은 절충자군. 음, 예, 이거는 거. 이건 간직명이 아니라 간품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당상간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중시로서 주요 결정을 참여하고요. 관찰사도 다 당상간이죠. 그 다음에 주요 관세 책임자도 다 그 당상간이야. 그리고 보통 이제 간청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간청에 이제 당상간을 다 임명할 수 못하기 때문에 겸임제를 실시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겸임을 통해서 간청회장도 제조단 이름으로 겸임해서 다 했다. 그래서 위결권, 군사권, 인사권, 고시권, 후폰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당상관이라고 하고, 자, 그다음에 당하관은 보통 이제 조회에서 그 밑에 내려 있는 거야. 발언권 없고 참여권만 있는 그런 사람들 이제 얘기한 건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참상관과 참하관을 이렇게 나누죠. 참상관은 아까 침에 이제 당하관 중에 조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얘는 초에 참석을 할 수 있어. 발언권 없어도. 참상관은 대체 이제 언제면 정하품 3에서 하에서 종 6품까지 이제 뭐냐면 얘기하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조회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고요. 주로 이제 목민간, 그러니까 수령은 적어도 참상관은 돼야 돼. 참상관. 자, 참화관은 정 7품이 되죠. 이하고 주로 이들은 하급 관리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는 거죠. 당상관과 당하관 또 구분 외에도 또 뭐로 구분하냐면 대부와 사도 또 구분돼요. 자, 대부는 문간 사품 이상을 이제 얘기해요. 문무간 사품 이상. 자, 그리고 사는 저도 이제 문간 5품 이상을 얘기해요. 문무간 5품 이상이죠. 그리고 대부 같은 경우에는 왕이 직접 이제 뭐냐면 첩지를 내가지고 임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그 교직 있죠. 교직을 내가지고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그 거요. 사 계급 이후부터는 주로 이제 그 왕이 아니라 주로 이제 병조판서나 이조판서 같은 사람들이 이제 최종 결정해갖고 이제 하는데 왕은 도장만 찍어주죠. 예, 그래서 왕은 직접 임명한 것은 그정 총 4품 이상이고 그 이하 관련료는 이제 병조판서나 이주판서가 주 임명하지만 왕은 최종 임명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병조판서, 이조판서가 인사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조자랑과 병조자랑이 이제 실질적인 인사권을 이제 행사하고 그리고 왕은 도장만 찍어주고 그대로 이제 임명하는 그런 것들인데 자 사계층분은 이제 주로 왕보다는 이조판사, 병조판사가 실질적인 이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인사권이 이 사람 총관리자고, 실질 인사권은 이조 자랑이나 이조 전랑과 병조 전랑이 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서경의 대상이에요, 서경. 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조선의 관료는 누구나 관계 조직에 있으며 이때 관료의 품계는 정일품부터 종 9품까지 18등급 있고 6품 이상은 아까 말했던 각 등급마다 다시 상하위로 구분돼서 총 30개의 개소가 있다. 자, 이 관계 조직은 크게 두 개선으로 그르는데 그 개선을 넘어 승진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 자, 일단 첫 번째 개선은 뭐냐면 당상관과 당하관의 구분이죠. 그래서 정상품 상위, 그러니까 문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통종대부, 그 다음에 여기 무관은 절충장군이고 이걸 당상이라고 하고요. 하위는 이제 뭐냐면 통대부, 그 다음에 그 어모장군 등등을 당하라고 하고요. 자, 6품 이상을 참상, 7품 이하를 참하고 한다. 자, 이 가운데 당상관이나 중시나 당상관이 당상관이나 중시로서 그 주요 정책 결정을 참여하고 관찰자 될 수 있으며 상상관 이상이어야 목민관 수용에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당상관은 주요 간서의 책임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급박의 잡다한 간청의 장도인 제조라는 이름으로 겸했는데 겸직제죠. 보통 이제 이 제조라는 명칭은 고려 후기 때부터 등장해요. 고려 후기 때 판사가 제일 높은 그 뭐냐면 겸직 그 장관이었는데 근데 고려 후기 때는 더 높은 지인 제조가 등장했고요.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일반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간청에 우두머리를 둬야 되는데 당상관을 근데 그 우두머리를 직접
뭐냐면 단독을 두기 어려울 때는 강상을 겸직하게 많은데 이걸 제조제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정치 권력을 고급 관료에 집중시키는데 한 데서 나온 제도인데 요거는 그런 의도 있지만 또 뭐냐면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제나 고려나 조선이나 다 이제 중국의 제도를 이제 모방을 했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간직들에게 이제 월급을 줄 수 있는데 조선이나 고려는 그렇게 재정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겸직제를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간직에는 그 해당하는 관계가 정해져 있는데 삼중승은 모두 정일품, 육조판사는 정이품. 원래 이게 삼품이었다가 이품으로 격상됐죠. 세종 때. 그다음에 각도의 관찰사 종이품, 그다음 군수는 종사품, 현령은 종오품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창상관 이상이만이 지방관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간직이 낮으면 지방 유지들이 좀 깔보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서 이제 이렇게 좀 올렸고 그냥 어떤 간직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어쩔 수 없이 그 간직에 상응하지 않는 품계를 가진 사람을 임명했는데 이때 이제 품계가 높은 사람의 낮은 간직을 갈 경우에는 계고직비라고요. 계고직부. 그 다음에 그 앞에 행자가 붙었고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또 이제 뭐냐면 계고직 어, 그 계비직고라고 하죠. 이때 숫자가 붙어요. 자, 이러한 간직과 관계의 결합은 역시 엄격한 관계주의를 표현한 거다. 자, 이런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행수제라고 해요. 행수제. 행수제. 그래서 간직과 관계가 일치되지 않을 때 이런 행수제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수법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뭐냐면 어떤 간직에 책임자가 없을 경우 어쩔 수 없이 그 간직에 상응하는 지 않는 품계를 가진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순자법의 실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순자법의 실시를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간직과 관계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순자법은 이제 나중에 좀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얘가 요 밑에 있죠. 가령 정일품의 순정대부가 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이품의 2조 판서 임명되면 순정대부 2조 판서 뭐냐면 하고 했다. 그래서 이 행인조 판서라고 했죠. 행. 그러니까 품계가 높은 사람이 이 품계가 높은 사람이죠. 낮은 간직으로 들어갈 경우에 행자가 붙고 반대로 종이품의 가선대부가 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이품직인 홍문관 대학 대제하고 해갖고 좀 높은 간직으로 가잖아요. 자기보다 이제 높은 간직으로 갈 거면 수가 붙어. 그래서 가선대부가 이제 정의품자리로 올라갔으니까 좀 높은 간직으로 이제 수가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부분은 이제 뭐냐면 계고 직비를 얘기하고 뒤는 이제 뭐냐면 계비 직본을 얘기하죠. 계비 직본.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했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양반간료제의 이제 뭐냐면 특성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양반의 간료화가 간료기구를 통해 진행됨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들의 신분적 배타성이 강화되어 갔다. 우선 향리의 간직 진출이 제도적으로 규제되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향리는 과거를 볼 수 없죠. 간행적으로 막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양반의 신분은 세습되었고 결혼도 이들 내에서 행해졌으며 거주교육도 서울은 남촌과 북촌 그래서 남촌 같은 경우에 좀 가난한 선비들이 몰려 살고 있고요. 북촌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고관 대작들이 몰려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지방은 성 밖에 정해져 있었다. 이와 같이 양반들은 지배층으로서 특권을 확보하고 있고 이들 세습적으로 이어나갔으며 다른 신분들과 구별되는 구별을 엄격히 했다. 자, 이와 같이 조선의 양반 사회는 관료적이면서도 반면 세습적인 성격이 함께 존재했는데 이것은 정근대적인 신분 사회에서 당연한 형상이었다. 자, 이런 양반의 세습적 성격을 잘 보여준 것이 음서대가다. 자, 음서는 이제 문음이라고 또 하죠. 조선의 과거제도가 강화되어 관료제 사회가 성격이 강화해주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비록 고려시대보다 그 범위가 축소됐지만 여기 여전히 음서제도가 있어 공신이나 삼품 이상 이 삼품이 아니라 이품 이상인데 하여튼 이제 고관의 자손이나 주요 간부의 경력을 거친 관리자에게 음세 특권을 베풀어주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음서가도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이 또 엄격해. 50%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시험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고려시대처럼 그냥 자동으로 간직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에는 또 문무의 현직자가 가산 이제 했는데 예를 들어 뭐냐면 현직자가 직급 이상의 이제 뭐냐면 이상이 되면 그에게 별가라고 이제 풍계를 대신 그에게 별가된 풍계를 대신에 자 그다음에 그 손자나 사이나 뭐 조카 제나 동생이나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정삼품인데 한 등급 이제 풍계 더 받았으면 그걸 이제 뭐냐 자식한테 주면 뭐 종구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대가제가 있었다. 자, 조선시대는 국가의 경사나 큰 행사를 치는 뒤에 백간에서 별가의 은전이 자주 예, 베풀어졌는데, 자, 이때 이제 한 가문에 한직자, 뭐냐, 가문에 현직관리가 있으면 그 친족들 아무 대가 없이 대가를 통해서 상계를 이제 뭐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냐면 주어진 것이다. 자, 이러한 은수와 대가제는 조선의 양반하여금 지배층으로서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데 유리한 제도 장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같은 양반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또 차별이 있었는데 정치와 군사의 분리 그리고 군사의 정치에서의 존속에서 오는 형상이지만 무반은 문반보다 하위에 있었고 또 양반가계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 서울 출신자는 문과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게 이제 태종 때부터 있었어요. 서울 차대법이라고. 그래서 태종 때부터 일부 일처 다척제도 이제 해놓고 첩과 첩을 구분시켰죠. 그래서 첩의 자식을 서울로 해가지고 서울들을 그러니까 벼슬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울 군구법이 있었는데 이게 성종 때 명문화됐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즉, 관계 진출에 출신 신분에 따라 한계가 있었는데, 기술관과 서울은 정산품. 이때 서울은 문무관에 진출할 수는 없고, 주로 잡직, 기술관 같은 거에 진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기술관, 주로 이제 중인 계층이죠. 서울은 이제 나중에 중서라고 해서 하나의 개념을 묶죠. 자, 토관과 향리는 정오품, 서리 및 기타는 정칠품까지 각각 올라가는데 한 풍소용이 있어요. 그 양반만이 정일품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의 지역적 차별도 심하여 평안도 한경도 출신의 고관에 등용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자, 양반들은 같은 간직이라 하더라도 기술 간직이 청시되고 이를 회피하였으니 이 때문에 기술가는 중인의 세습지이 되고 말았다. 또한 문간의 하급관리인 서리와 무관의 하급관리는 궁교 등 실무적 직업을 맡지 않았는데 이것들도 역시 중인 출신이나 서리나 궁교가 세습하여 담당했다. 그래서 기술관이나 서리나 궁교는 넓은 의미에서 지배층에 속하지만 문무양관과는 구별되며 간직 진출에서 승진의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반상제가 확립된 그 이후부터의 내용인데 양반이라든지 중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조선 초기 때부터 형성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되게 15세기 후반부터 이제 형성됐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먼저 양반이 형성되고 그 밑에 이제 중인들이 형성되고 이렇게 이제 분리돼 나갔죠. 그래서 이제 중인이라는 명칭이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였는데 중인은 16세기 때 형성된 걸 보고 있지만 이게 뭐냐면 문헌산에 나온 거는 17세기 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중인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더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풍계표가 있는데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에 당상 있고 당하간 이렇게 쭉 나눠고 있고 그 당하간도 참상이 있고 참하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했고 대부 여기는 사. 그래서 여기는 왕이 직접 교지를 통해서 임명하고 여기는 이주판사 병주판사가 뽑고 왕이 그냥 도장만 찍고 실질적으로는 밑에 있는 이조 정량이나 병조 정량이 이제 선발하는 그 제도고 선발하는 제도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뭐 서경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또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문무관의 인원수는, 여기 맞나? 820명이었고, 무반은 4,000명 정도였지만, 정치 관련 소수의 고급 관료에 독점했고, 국왕의 전제권을 강력화했다. 따라서 일반 관리는 물론 유생들에게도 자신의 위견을 상소하고 진화할 기회가 부여하고 있었으나, 이는 항상 국왕에 의해서 개별적이고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신문고를 이제 설치했는데, 조선 초기 때 신문고 설치 관련된 내용이야. 태종 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일반 백성 소원을 상달할 수 하거나 감찰을 파기나 수령의 치적가 인데 이게 신문고의 목적이
일반 백성들의 소원을 상달하는 것보다는 초창기 때는 반항 세력의 제거가 목적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있고 이것도 좀 하다가 흐지부지 돼. 일반 백성들이 소원을 이제 낸 게 아니라 되게 이제 양반들이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 노비 소유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에서 신문을 두들거나 나는 첩의 자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가 폐지되다가 다시 영조 때 이제 다시 부활하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감찰을 파악해서 수준의 치적과 민간의 여론을 조사하기도 했지만 이는 다분히 형식적으로 덕치에 있고 실질적인 효능은 기대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앙정치기구 좀 볼게요. 자,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해서 1474년에 반포한 건국대전에는 조선왕조의 관료체제와 사회구조가 명시되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양반관료 국가의 통치 조직을 살펴볼 수 있는데 건국대전에 의하면 조선의 통치기관 크게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됐고요. 다시 문관이었던 동반, 무관이었던 서반인데 왕이 있을 때 동쪽으로 나열된 게 문관이고요. 서쪽에 나열된 게 무관인데 여기에서 구분되죠. 이걸 양반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조선 고려시대 좀 다른 게 뭐냐면 남반이라는 계층이 없어졌어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잡로라고 해갖고 이제 이런 계층들이 없어졌어. 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정치기구는 의정부하고 육조가 기본하고 있다. 이제 의정부는 이제 영의정, 자의정, 합작기구로서 백관과 이제 서무를 총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육조는 이호, 예, 병, 형, 공조를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서 실제 정보를 부담했고, 원리상 육부의 이제 육조는 의정부 산하에 예속된 거지만, 실제로는 왕권에 강했다 육조 직계제 확립되면서 실무 처리 권한이 강했고, 의정부는 국왕의 자문기관에 불과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육조 직계제 한도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중에 의정부 서사제도 이제 바뀌죠. 그리고 육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속사가 있었어, 속사. 속사도 있고 그 각각의 속 아문도 있거든요. 속사는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참고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속사가 없죠. 속사가 없고 있더라도 뭐 한 개 정도 반사제를 운영하잖아요. 근데 세네 개 정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속아문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그럼 속사와 속아문은 무슨 차이점이냐? 속사는 일종의 직하기구야. 속아문은 여기에 보면 협력기구죠. 근데 이쪽은 이제 자기가 직접 명령을 해가지고 이제 했던 거고 속아문은 육조하고 이제 상하관계는 있지만 일단 협력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속아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런 거는 이제 국방부가 있으면, 아이고, 이거 봐요. 자, 그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게 비유를 하면요. 예. 그래서 이제 국방부가 있으면, 아이고, 왜 그래. 국방부가 있으면, 음. 자, 국방부가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육군 참모본부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속사고, 뭐, 그리고 이제 뭐, 그, 수도 방위사령관이나 뭐, 그러니까 말 잘못 다시 할게요. 예. 예를 들어 국방부가 있으면 요게 이제 육군 참모, 육군본부가 있고 그 밑에 조달청 이렇게 있으면 육군본부가 뭐 속사고 조달청이 이제 소가문 정도 협력기관이지만 상하관계 있는 그런 것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육조 속사 소가문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뿌셈할 때 좀 더 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의정부와 육조의 관계는 조선의 정치 체제가 관료적이었음을 나타난 것이다. 자, 또한 망명을 출연하는 기관으로서 승정원이 있어서 국왕의 비서인 역할을 담당했다. 자, 이것도 국왕 정치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국왕이 어리거나 병이 났을 때 원인이나 신,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라는 것은 원료 대신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했던 등등의 그 물러난 대신들과 그러나 지금 그 삼정승 등등의 대신들이 그 당시 원상제도를 임명하여 승정으로서 임명하여 승정에게 국가 주요 사무를 심의케 하는 특별제도가 있었는데 이 원상제도는 세조 때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그래서 세조가 이제 피부병을 많이 앓았는데 그때 이제 말년에 좀 고생했죠. 그래서 이제
세조가 병치를 할 때 이제 원상들이 나가서 했고, 그다음 성종이 좀 어릴 때 즉위했잖아요. 정의 왕후가 이제 수렴청정 했긴 했지만 이 사람 정신을 잘 모르니까 한명회 같은 이제 사람들, 신숙주 같은 사람들이 원상 역할을 하면서 뭐냐면 보좌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도 이제 원상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왕위가 이제 교체되거나 왕이 이제 그 장례식 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아버지 장례식 하느라고 그때 이제 뭐냐면 뭐 잠깐 정신을 맞는 식으로 이제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조선의 중앙정치기구 관련된 내용도 있죠. 뭐 의정부 내용 있고 그다음 6조. 요거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의정부 6조 명칭 쓰라고 나왔는데 문제가 너무 쉬웠어. 근데 나중에는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승정원. 승정원은 망명 출납 기관이죠. 망명 출납. 그래서 있는데 각각 그 마다 육승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조승지, 뭐 병조승지, 호조승지 등등 있는데 이 육승지를 이제 뭐냐면 총괄하는 사람을 도승지라고 해요. 도승지. 예. 그래갖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 승정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승정원 일기를 쓰죠. 그래서 승정원 일기 쓰고 이게 이제 뭐냐면 조선 왕조 실력보다 더 자세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앞에 거는 전란으로 이제 없어지고 인조 때부터 남아 있어요. 예. 승정원 일기 지금 번역 중이라는데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필기관으로서 홍문관이 있는데 홍문관은 이게 성종 때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성종 때. 그래서 이제 집현전이 이제 폐지됐잖아요. 집현전 폐지되고 나서 그 당시 예문관을 만들었거든요. 예문관. 대신해서 그러다가 이제 성종 때 홍문관을 만들었다. 다시 문필기관이고 보통 홍문관, 사원부, 사관원 이걸 이제 뭐냐 감찰기구로 하죠. 아니 이게 이제 삼사라고 하죠. 삼사. 예. 그래서 여기 사원부는 감찰, 사관원 간직 이렇게 해서 삼사하는데 요건 법제적으로 구분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뭐냐면 감찰도 하고 간쟁도 하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의견을 올릴 때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만장일치제로 해갖고 자신의 의견을 이제 통일한 다음에 왕한테 올리거든요. 이거 원위 운영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같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홍문관이 원래는 이 문필기관 이걸 내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각이 아니라 예전에는 문필관 내각이 더 있어요. 예. 근데 이 내각 기능이 점점 없어져요. 조선 후기 때. 왜냐면 이게 언간 기능이 더 강화되잖아. 그러니까 홍문관 대신에 정조 때 이 뭔가 내각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대. 이게 문필기관 역할을 못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것을 만들었죠. 잠깐 이게 뭘 만들었지? 갑자기 생각해. 규장각. 규장각 같은 걸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금부라는 기관이 있는데, 의금은 특별사법기구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고려말 국왕의 근위병 같은 구실을 했던 순금부가 수차의 개편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런 거예요. 이 의금부의 기원이. 그래서 이제 국왕 직속의 사무기관으로서 뭐 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방 같은, 그런 이제 국가 및 국왕의 안위와 관계있는 중재인을 처리하는 데 있고요. 그래서 이 군부는 망명에 의해서만 반역죄는 식무할 수 있는 권한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 사법 그 사건이 아니라 중대한 대역이나 모반 사건을 했대 이제 하고 특별하게 또 국청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모반 대역 등 중요한 거는 또 망명으로 만들어지는데 임시기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뭐냐면 의금부에서 다루다가 더 다뤄야 되겠다 한 부분은 망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성부가 있는데, 한성부는 오늘날만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한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 있는데, 이 한성부 외에도 보통 사원부, 아니, 한성부 외에도 그 당시 이제 사원부하고 형조가 있어. 예. 사원부하고 형조가 그 당시 이제 사법기관이야. 그래서 이 사원부, 형조도 합쳐서, 한성부 합쳐서 뭐라고 했냐면, 삼법사라고 해, 삼법사. 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각자 보시고 됐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들 이제 국왕과 의정부의 6주의 행정계통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언간인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3사가 있었는데, 자, 사원부는 그 당시 이제 그 시정의 득실을 논하고 백관을 규철하여 풍습을 고정하는 감찰기구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이제 어사대하고 이제 비슷한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의 신분 경력을 조사해 가문을 그 승인하는 서경권도 가지고 있는데 서경권은 사관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원과 서관원 그 사관원을 양사라고 해요. 근데 이 서경권은 오품 이하의 간직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고조 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는 정관리를 했는데 조선은 오품 이하 했다. 그래서 사관원은 왕에 대한 간쟁과 농박을 정당한 기관으로서 사원과 사관을 합쳐서 대간이라고 했다. 근데 여기에다 이제 홍문관이 이제 플러스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는 이제 국왕과 이제 관료에 대한 규제 기관으로서 때때로 국왕과 양반 관료 혹은 양반 내부의 갈등이 이 기관을 통해서 노정되기도 했다. 자, 홍문관은 경정을 모으거나 정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물 제도 같은 걸 정비한 그런 것들 이제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법정 같은 것들 이제 토론하고 그 다음에 문안을 담당하거나 왕의 고문 역할을 담당하는 문필로서 그 임무의 성격상 언간의 기능도 함께 수행했다. 그래서 홍문관은 원래는 내각 기능이에요. 경전을 모으고 정교를 이제 통운하고 문화를 담당하는 내각 기능인데 내각 기능이 없어지면서 점점 쇠퇴하면서 언론 언간 기능이 강화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충하고자 조선 후기 때 이제 정조 때 규장각에는 따로 이제 홍문관 역할을 하는 그 규장각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 3사는 뭐냐면 간행들 그러니까 이 3사가 원래 이제 그 당시 이제 성종 때 주로 누굴 배치시켰냐면 영남 살인들 많이 배치시키고 홍보파를 이렇게 뭐냐면 그 견제하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법정 외에 여러 권한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갖고 이걸 이제 세 가지 관행들이 형성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홍목거액이에요. 소문으로만 탄핵할 수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 사실 여부 상관없이 허위 사실도 뭐냐면 그 해가지고 남을 탄핵할 수 있고 불문 어근이라는 건 말의 근거를 밝히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페이크를 통해서도 한 거지. 페이크를 통해서 탄핵할 수 있고 페이크가 누가 말했는지 그 근거 그거를 이제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피험은 앞에 풍문거액과 불문 어근은 좀 약간 이제 뭐냐면 좀 걸린 것처럼 이제 인식하냐면 피험은 걸리면서도 의무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막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은 혐의만 받아도 물러나야 돼. 이 3사.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뭐냐면 물론 이제 피형을 만들고 어떤 사람이 이제 뇌물 받았다. 3사 간원 중에 뇌물 받았다. 그렇게 이제 의심을 받으면 의심의 여부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의심 받는 것 자체가 일종의 불명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그 행동 못했으면 그 의심을 사겠어요. 그래서 물러나는 게 피험이에요. 이런 측면을 볼 때는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그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은 뭐냐면 내가 이제 뭐냐면 깨끗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피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 이거 도저히 이건 그 모아갖고 못하겠다. 그래서 깨끗이 물러나면 이제 밑에 있는 그 추종자들이 우우하면서 이 사람을 받들어 모시는 거야. 그래서 높은 간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3사 그 간원들은 되게 처녀직이기 때문에 뭐 1년도 안 해요. 몇 달 하다가 이제 승진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피험도 자주 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청렴했다 이런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가고 그걸 통해 동정 여론 사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거는 권한이기도 해요.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사법기구가 있는데 일반 범죄 사건을 이제 다루는 사원부와 형조와 서울의 치안을 담당한 한성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요 형조 사원부 그 한성부는 삼법사라고 하죠. 그래서 있고 역시 사법기구 핵심을 이루는 의군부였다. 의군부는 그 아까 고려말의 국왕의 그림형 같은 구실로 했던 순군부가 수차례 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진 국왕 직속의 사법기관으로서 대역이나 모반 등 국가 및 국왕의 안위를 관계되는 중재를 처리했다. 또한 왕명으로 모반과 대역 등 국가의 중재인 신문 재판하기 위해서 임시로 특별기구인 국청을 설치했는데 중기 이후에도 그게 상사가 되었다. 자, 의금부가 건국대전에 실려있는 정규 관청인데 반해서 국청은 비정규적인 임시기구로서 의금부가 긴급하고 중재인을 다스리는데 달랐지만 때때로 일반 범죄까지 다 처리하여 형제 업무상 중복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국정 같은 경우에는 의금부에서 다르면 이게 절차상 상당히 이제 뭐냐 복잡한 것도 있죠. 이게 공식적인 기구니까 빨리 다루기 위해서 차라리 국정을 설치해갖고 했는데
이 국정은 의검부가 다른 의검부나 국정은 이제 뭐냐면 모욕이나 반역죄지만 더 시급할 경우, 더 중대할 경우는 국정에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금을 다루면 절차상 가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정에서 빨리 얻어서 다뤘고 여기가 좀 더 중대 범죄를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때로는 일반 범죄까지 처리해서 이제 여기 있고, 이건 이제 문제점이고, 이건, 입밖에 일반 범죄 사건은 사원부 형조, 그리고 서울대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가 간정됐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이제 뭐냐, 사법기관이 행정기관하고 중첩된 형상도 있고, 인원화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대적인 사법기관은 좀 달라요. 예. 자, 입 밖에도 경전의 간행을 교소관, 그 다음에 고등문관의 양성기관인 성균관, 그러니까 국왕의 교수를 지칭하는 예문관, 그 다음에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승무원, 합쳐서 사관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역사의 기록과 편찬을 담당하는 춘추관이 있어요. 춘추관. 그래서 왕이 죽으면 춘추관에서 실록청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실록을 작성하죠. 그래서 이게 있고 이들은 유교 정치의 이제 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구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잠깐만요. 아이고, 저기 푸셈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의정부 6조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푸셈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예. 자, 푸셈 4권의 74페이지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제 조선의 관료는 관계 조직에 편입됐으며, 그 모든 관직에 그에 대한 관계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관료의 품계는 정 1품부터 종 9품까지 18등급으로 이제 나눠져 있고, 6품 이상은 각 등급마다 상하로 이제 구분됨으로써 모두 30등급의 이제 관계 위계도 이루어졌다. 자, 이 관계 조직은 크게 이제 세 개 경계선을 지니는데, 경계선을 넘는 승진하는데 큰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다. 자, 첫째는 정산품 상위 하위를 기준으로 한 구성된 당상 당하관이고, 그 다음에 6품에서 7품까지 창삼 참하관으로 구분될 거야. 그래서 또 한 통에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 경우만 언급했는데, 여기는 두 번째 경우를 이제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는 사품과 오품의 경계인데 그때 문반은 대부랑 무반은 장군과 교의론이 구분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기준에 갖고 서경권이 있는 거죠. 그 이하는 서경권 있고 위에는 서경 대상이 아니고 위하는 이제 왕이 직접 임명한 건데 여기는 이제 실제 이조나 병조 그 뭐냐면 판사들이 임명을 실권을 가지고 있고 실제 실무적 업무는 그 이조 전량과 병조 전량이 하고 그 보고 올리면 왕이 그냥 도장만 찍어주고 그냥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당상 당하의 구분은 여러 간사에 위논할 일이 있을 때 당상의 교의에 참석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한 거다. 그래서 당상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왕이 회의를 하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 그래서 발언권까지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당상권은 조선시대 정치를 입안, 의결한 주요 지위로서 그다음에 국가의 이제 뭐냐면 중대사를 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 군대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군사권, 그러니까 인사를 관여할 수 있는 인사권과 각종 고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고시권, 부하 지원들의 고가표를 작성할 수 있는 포품권을 갖는 말하자면 정치 관료다. 정무적 관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렇게 해서 이제 투표 뽑아가지고 이제 하는 관료들 있잖아요. 이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산품 당사관에 임명된 간부는 승정원, 장혜원, 사관원, 홍문관, 성균관, 훌령원 있다. 자, 이들 간부는 관료 정치 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정기관이었고, 그다음 정산품 당사관은 이들 관부의 수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요들 이제 정상품 당사관 임명 간부라고 했는데, 요 간부들은 중요 기구들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직접 자기가 뭐냐면 관리하는 거고, 정상품 당상관들이 또 모든 관청에 또 뭐 한 잔씩 또 겸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겸직돼도 돼. 여기는 자기가 직접 이제 가난하는 거고, 겸직을 할 때는 이제 그 자기는 머리만,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 그 밑에 차관들이 이제 정치를 하는, 그러니까 요 간부를, 관청을 운영하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품 이상의 관료만은 못하지만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이제 대우를 받는, 는 고급 관료다. 당상관에게는 많은 특징이 있는데, 일단 당상관은 순자법하고 상패도 구애받지 않아요. 자, 순자법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할 텐데 뭐냐면 일정한 근무 영수가 되면 근무일이 되면 근무일을 채우면 한 단계 등업해주는 제도가 순자법이에요. 순자법.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이 순자법 같은 경우에는 당 하간에게 적용되는 거죠. 당 하간. 당 상간은 적용이 안 돼요. 이 순자법은. 예. 그래서 일정한 근무를 하면 한 단계 등업해주는 것들이 이제 건데 보통 이제 참하관은 450일 정도 근무하면 한 단계 등급을 해주고 참상관은 900일 정도 근무하면 이렇게 뭐냐면 어, 그 승진을 해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여기 이제 자기 지역에 임명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간청에 이제 뭐냐면 어떤 이제 일가 친족이 있으면 임명하지 않는 거야. 근데 당상관은 이런 순자법이나 상피를 구애받지 않아. 그리고 간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공로가 있으면 공조하고 해서 적어나 녹봉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연금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죠. 급하게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정치 관료였다. 그래서 봉종환은 조선시대 종이품 이상 전직 간호를 예우하면서 나이가 70세가 되면 퇴임한 관리에게 특별히 내린 벗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벗을 주고 녹봉을 약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볼게요. 따라서 당상과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일정한 승진 과정이 있다. 이렇게 있는데 승진 과정까지 우리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참사 참화관 구분부터 볼게요. 참사관과 참화관 구분은 조회에 참석 여부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참상관은 조회에 참여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반원권이 없어요. 예. 그리고 참상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목민관으로 구성돼 있어. 참여했어요. 목민관 지방 수용이 되려면 적어도 참상관 이상이어야 돼. 아까 말처럼 지방토들에게 능모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급 관리를 발견하면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목민관인 수용은 참상관 이상만 임용될 수 있고 참상관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나 그리고 살인 같은 큰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에는 지척을 뺏지 않고 청상에 앉아 신문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과거 응시할 때 응시 원서에 따라 가계 증명서에 해당하는 조계 단제를 제출하지 않는데 이게 과거를 볼 때 예전엔 조계 단제를 이제 있었어요. 조계 단제는 뭐냐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조의 신상을 적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뭐냐면 결격자를 걸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조계단자의 위치 가지고 이제 뭐냐면 양인들은 이것 때문에 시험 볼 수 없었다. 일반 양인들은 그런 설도 있고 근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 급제 시에는 현직에 곧바로 사용될 수 있었고 참상관이 되면 비로소 말을 탈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칠품 이하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경외관, 가나의 실물 담당 하급 관리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기준이 뭐냐면 사품과 오품이죠. 그래서 이걸 대부와 낭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사품과 오품의 구분은 일단 대부와 사화의 구분이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 간원 임명 절차와 관련된 사품 이상 대부는 국왕이 강교, 그러니까 교지를 직접 임명해요. 예,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고, 근데 랑은 정조의 남천과 당사의 경일제를 거쳐서 교첩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보고 이조전령과 병조전령이 그리고 뭐냐면 당상관 이조 판사와 병조 판사가 결재를 해서 왕한테 올리면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교첩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서경권 여부죠. 그래서 오품위의 정간호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서 야만했고 사품과 오품은 구분선 당상 당하의 구분선 못지않게 고급관리와 하급관리 관계선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경대부, 대부와 낭, 네, 의 구분이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라고 또 확인하는데, 하여튼 무튼 그 사품과 오품의 경계선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간료체제 운영 관련된 내용 볼게요. 먼저 순자법 관련된 내용 볼게요. 순자법. 순자법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주로 이제 당 하간에만 적용돼요. 여기 당상관 적용하지 않고 당 하간들에게 적용되는데 근무 일수 기준으로 관리들 인사이동과 승진에 정하는 인사법규가 순자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일정한 근무 이상을 이제 충족하면 뭐냐면 한 단계 등업을 시켜줄 수 있어. 분계.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앞에 참하관은 450일 기준하고 창상관은 900일을 기준으로 근무해야 된다. 자, 근데 당상관은 순자법에 구애받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기본인데, 이거는 이제 기본인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야. 이게 순자법이 적용하는 예의가 있죠. 예의가. 뭐냐면, 고가와 포폼 성적이 나쁠 경우에는 뭐냐면, 올라가는데 뭐냐면 좀 지장이 있어.
근데 웬만하면 다 이제 해주는데 고가 폭풍이 영 나쁘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고가 폭풍 점수가 좋지 않아. 근데 순자법에 의해서 한 단계 풍계는 올려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풍계는 이제 올려주되 저쪽 자처를 시키는 거야.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이제 뭐냐면 팀장을 이제 했던데 이 사람이 팀장 뭐냐면 성적이 안 좋으면 한 단계 올려주고 싶은데 저쪽 이제 어디 그 한직에 부장 정도 이렇게 하고 그냥 책상만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너무 능력이 뛰어나. 근데 여기 이제 순자법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자급을 올려주면 아직 뭐냐 기간이 좀 멀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풍기는 그대로 이제 놔둔 채 뭐냐면 좀 더 높은 간직을 임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하죠. 이럴 경우에는 행이 되고 이건 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행수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순자법을 실시되면서 이거는 이제 주로 당상간이 아니라 당하간이죠. 당하간을 대상으로 할 때 이제 순자법 같은 경우에는 자천이나 좀 더 높은 이제 간직 올려주고 싶을 때 근데 순자에 걸리면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냐 간직을 좀 더 높은 간직과 낮은 간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순자법을 통해서 뭐냐면 보완하기 위해서 행수법 실시한 것도 그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급이 올라가는 데는 고가와 포폼이 이제 성적이 참조된다. 그래서 문무백간의 고가포는 매년마다 경간의 경우에 이주와 병조가, 그다음에 외간의 경우 관찰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인사권은 이제 앞에 당상간이 이제 지고 있다고 했죠. 자, 포포는 매년 6월 15일과 12월 12일 두 번에 걸쳐 실시돼요. 그래서 포포가는 경간의 경우에는 해당 간청의 당상간과 제조, 겸직 그 당상간을 얘기하죠. 6조 중에 해당 조의 당상간이 외간의 경우에는 관찰사 각각 맡게 되었다. 자, 이와 같이 사만자들은 국가 품품의 성적은 매년 6월 12일에 실시한 도목정에 반영되었다. 요건대 순자법은 관리와 근무, 교과, 폭본 성적이 도목조에 반영되어 그들의 전직과 승출에 정한 법구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대 앞에 이제 고가 포폼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히 명칭이 안 나왔는데, 고가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포품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여기 두 번에 거쳐서 인사평가를 하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게 고가예요. 평가하는 게. 근데, 용어에 따라서 고가 폭풍을 그냥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같은 무리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두 번에 거쳐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걸 인사평가에 이제 반영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서 이걸 적은 것이 도목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도목정은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이제 당하간 교육에는 순자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간직과 관계가 부딪힘을 봉합해서 행수법을 실시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행수법을 이제 실시한 이유는 적절한 이제 자기가 없을 경우에, 어,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높은 간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뭐, 요게, 적절한 가닥을 쓰면 좀 낮은 간직을 임명하는 경우죠. 이거는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그런 이제 그 순자법하고 불이치할 경우에 강화간 그럴 때 이제 행수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행수법 실시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통에서는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행수법은 고려 시기부터 있었던 간직 제수법으로서 풍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간직을 임명하는 계고직비라 해서 그 앞에 행자가 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순자법이 그 자천되는 거야. 자천되는 거.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계고직고라 해서 그 간직 앞에 수가 붙어요. 간직의 관계에 조화를 이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는 거예요. 자기 풍국보다는. 근데 요거 예를 든 게 이제 당상간 관련된 얘기인데 당상간 순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는 요 때문에 이제 이걸 때문에 이제 행수법 실시한 게 아니라 적절한 자리가 없을 경우에 좀 약간 뭐냐면 간품에 상관없이 실무적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뭐냐 그 자리를 임명할 경우에 이게 그 풍계와 간직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 관련된 예문이죠. 요거는 이제 한국사 통론에 있는 내용이죠. 행수.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했고 간원 임명에 있어서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일 간부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 간부에 임명할 수 없도록 상피제가 있었다. 상피제 같은 경우에는 송나라 때부터 실시한 제도야. 이거 고려시대 때까지 이제 해서 조선까지 연결됐던 제도인데, 네, 고려시대도 있었어요. 상피제도가.
근데 고려시대는 예전에 완전 양측적 허용 관계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계나 부계 쪽에 다 이제 뭐냐면 적용된 방면에 그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는 그런 부계 혈통 위주이기 때문에 부계 혈통을 중점으로 하고 모계는 저 외가 쪽은 간단한 뭐 할아버지 정도만 그 정도만 적용됐어. 네. 자, 하여튼 대체로 친소 관계에 따라 당하가는 상패 관계를 따졌는데 당상간은 이에 따지지 않았다. 그다음 간직 진출에서 뚜렷한 한계 설정한 한품 수용 제도가 시행되었다. 자, 서울 및 기술가는 정삼품 당하간, 향리 토가는 정오품, 서리는 정칠품까지 승진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반과 무반 간직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문반과 무반으로 구성됐고, 요 경간직, 외간직 이렇게 있는데 또 하나는 실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체하직도 있고, 무록관도 있고 그래요. 자, 실직 같은 경우에 오늘은 정규직이요. 정규직이고, 체하직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직을 가지고 있을 때만 주는 거야. 실제 일을 할 때만.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무록관은 이제 일종의 녹봉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이제 왜, 뭐냐면, 명예직? 요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이제 경관과 외관으로 구분됐다. 그 중에 이제 상당수가 경관직을 하고 있었다. 아까 이제 그 제조직 같은 것들 경관직이죠. 자, 체화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기관직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쭉 봐서, 자, 무반의 경관직은 의정부 6조를 비롯해서 중앙에 있는 간서에 소속된 간직이다. 그래서 간서는 그 장관의 직분에 따라 정 1품 아문부터 종 6품 아문까지 있었다. 그 다음에 의정부는 정 1품 아문이고, 종 6조는 정 2품 아문이고, 승종은 정 3품 아문이다.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약간 문제가 있는 뭐냐면, 종 6품 아문이 있을 수 있나? 어. 좀 그러네. 왜냐면, 그 조선시대 때는 모든 관청은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당상관이 임명했어요. 물론 당상관이 직접 이제 뭐냐면 거기 그 전임 당상이 없어도 겸직 당상관을 임명했잖아요. 그래서 종육품 아문이 있었다고 좀 듣기는데 적어도 삼품 아문까지 있겠죠? 당상관이 삼품이니까.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왜 육품 아문이 이제 적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육품 아문 같은 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이걸 맞다고 치면 제가 여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품하면 겸직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수장은 당상관이 있어요. 당상관은 적어도 이제 3품 이상이겠죠. 3품 정도 되겠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이제 실무직 같은 관료도 있어요. 요 차관급을 얘기하는 것 같아. 당상관은 어차피 겸직제는 이제 실무직은 안 보거든요. 이름만 빌려주고 그 밑에 차관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종 육품하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차관 정도의 급을 얘기하는 것 같아. 겸직관 중에 겸직관을 이거 제외시키고 종 육품 아무는 차관 실무적인 이제 총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제 최고 높은 사람을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아요. 만약 이게 맞다고 치면요. 예.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자, 육조에는 판서, 그다음 참판, 참의, 정랑, 자랑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 정랑과 자랑이 상당히 요직이죠. 그래서 각각 육조에 전랑과 자랑이 있고 요걸 합쳐서 전랑이라고 해요. 전랑. 그 중에 이조 전랑, 병조 전랑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인사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5품 이상, 5품 이하의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조 전랑이 상당히 요직이죠. 예. 그래갖고 이건 법제적으로 구정된 건 아니고 이게 신분적 차원에서 형성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예전에 그 말한 것처럼 이조 전랑이 후보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병조 그 이조 판사가 이제 도장을 찍는데 그중에 1순위, 2순위, 3순위 할 때 보통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1순위 해놓거든요. 그냥 병조 그 뭐냐면 그 이조 판사가 도장을 찍으면 이게 이제 결제가 되고 최종적 왕한테 이제 뭐 왕이 또 이제 최종 결제를 하고 이제 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품 이하의 뭐냐면 관리들의 실질적인 인사권은 이 이조 전략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노른자 땅이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조 전략의 문제 때문에 또 동인과 서인이 이렇게 갈라져 나가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승조원이 있는데 승조원은 6명의 승조원이 있어요. 예. 그 육승지라고 하는데 이 육승지가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을 이제 도승지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대통령 비서기관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밖에 의군부, 한성부, 사원부 등등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찰사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요거는 이제 뒤에 그 지방제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미리 좀 볼게요. 예.
자, 문반의 외관직은 각도의 관찰사이고, 그 밑에 목민가로서 부윤, 대도부사, 목사, 도부사 등등등 있다. 그래서 관찰사 밑으로 다 뭐냐면 예속돼 있죠. 그러니까 풍계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가 정상품이고, 활령이 종오품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목사가 활령을 이렇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상하관계가 형성된 건 아니고요. 상하관계는 다 관찰사 밑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상하관계가 형성됐어. 다만 풍계가 목사가 좀 높을 뿐이야. 예, 그 정도. 자, 그래서 관찰사는 도의 장관으로서 행정이나 사법, 군사를 통달하고 수령을 감독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좌관으로서 도사나 행정관 같은 판관 같은 것들, 이거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이에요. 그래서 관찰사가 이제 도내 순찰할 때 여기 이제 그 경내에서 도사나 판관이 그걸 대신하거나 아니면 감찰사 대신에 도내를 순찰하거나 그런 역할을 했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관직과 외관직 밑에는 그 말단 행정을 담는 경하전이 있어요. 외하전인데 이는 니라고 하죠. 자, 간하고 니는 다른 거예요. 정근대 시대 때 간과 니는 있는데 간은 풍계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고 그리고 니는 풍계에 밖에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아전들이었는데 자, 요때 외화전에는 육방으로 나와서 백방과 수령의 말단 행정을 독도한다. 요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선지에 나왔거든요. 조선 전기 때는 육방 조직 중에 제일 높은 게 호방이었어요. 근데 조선 후기 때 들으면 사걸 보시면 알지만 이방이죠. 이방.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반의 경강직 같은 경우인데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좀 눈여겨볼 게 오이 제도인데 오이 같은 게 제수장을 무관으로 임명하지 않아요. 문관으로 임명해. 그래서 그 이제 이게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죠. 총사령관이나 중요 요충지 총사령관이나 주요 장관들은 총사령관이나 주요 이제 그 무관대 요직들은 무반들이 하는 게 문반들이 요직. 예, 쿠데타 일으키고 똑같아. 조선 같은 경우 또 이성계 때문에 조선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물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만들어졌지만 똑같은 경우가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이회장은 다 문관이 겸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정권 외국이 쳐들어올 때 이제 막는 총사령관도 대개 보면 문관들이 이건 송나라 때부터 내려온 간습지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관련된 간직들인데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하고 군사제도 할 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또 이제 보면 뭘 또 보시냐면 여기 보면 87페이지 있고 98페이지 좀 볼게요. 예. 예, 잠깐 조금 좀 넘어가서 예. 자, 의정부 6조 제도를 보겠습니다. 의정부 6조는 예전에 명칭쓰라고 한번 쉬운 문제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낼 때 좀 자세히 나올 수 있어. 의정부 6조는 자, 조선시대 중앙정치기구는 의정부 6조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의정부는 삼위정의 합작기구로서 6조를 지휘하면서 국정을 운영을 총괄했다. 크게 보아 의정부는 정치 중심 역할을, 6조의 소감은 행정 중심 역할을 각각 수행했다. 원리상 6조는 의정부 산하에 예속된 간서였으나 조선 초기에서 의정부 6조 역할은 위상은 왕권의 강약과 맞물려 독특한 양상을 보는데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정부 서사제 6조 직계제 연결해서 보셔야겠죠.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이 좀 상대적으로 약할 때, 그다음에 6조 직계제 같은 경우에는 왕권이 좀 강할 때 이렇게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조선 초기 통치제의 성격을 볼게요. 조선 건국 초에 정치체제는 재상주대 고려 말 도평의사사가 이제 중심이 되어 그대로 이어졌는데 재상이 도평의사 판사를 겸하여 주도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한통 견해하고 또 이제 뭐 한통은 이제 도평의사사가 뭐냐면 상당히 권한이 약화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권력은 이제 도평의사사의 일부 재신들이 측근 정치죠.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좀 약간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조 때 도평의사사를 협파하고 의정부를 설치했는데 정종 2년이죠. 그래서 요거는 실제 이방원이 했죠. 태종 때 육조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태종이 1년부터 4년까지 의정부 서사제, 그 다음에 4년부터 이제 쭉 육조 직계제고,
그리고 이제 14년부터 실질적 육조직 계제가 확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종 5년에 대폭 간제를 개편하여 육조위 장관 판서를 정이품을 격사했다. 자, 삼품이었는데 이품을 격사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10년도 기출 선지에 나와 있어요. 자, 각주의 속사를 두고 사무 분장을 했다. 그래서 의정부, 사원부, 사관원, 승정원, 항성부를 제외한 대부분 중앙관청에는 각주의 또 소관문에 나눠 소속되면서 육조의 기능을 강화했다. 그래서 이제 육조의 직할 그 관청을 속사를 두고 소관문은 업무상 관계가 있는 하위 그 관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육조, 속사, 소관문 이렇게 이제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는 정책 의결권만 가지고 행정적인 사무를 육조에 이관했고 모든 행정 체계는 육조 중심으로 이루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태종 14년이에요. 태종 14년. 그래서 태종 14년 같은 경우에는 육조 직계제가 확립된 시기야. 원래는 4년부터 시작했지만 그 전까지는 육조의 인사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정부가 가지고 있고 의정부 단독 상소해갖고 단독 의의권에서 뭐 정책을 논의할 때는 의정부만 이제 뭐냐면 논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인사권을 박탈하고 그다음에 의정부뿐만 아니라 6조, 3사까지도 의의권, 이견을 이제 자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확립된 시기가 6조 직계제가 확립된 것이 태종 14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정권 육조에서 왕에게 직계하고 의정부는 사대 문서와 중재수 시임까지만 하도 재심까지 가능하는 이른바 육조 직계를 실시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문제가 있죠. 이것도 실시라는 거는 이게 처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오주고 앞에서 확립된 시기를 얘기해요. 확립된 시기. 4년에서 시작됐다가 14년에 확립된 시기를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확립됐다가 정확한 말이야. 실시보다는 확립이 정확한 말이에요. 확립이. 예. 자, 그다음 세종 18년 일반 정부를 육주에서 의정부 보고하는 하고 보고하고 이들 의정부 대신에 합의 결정한 뒤 왕의 재가를 시행하는 이른바 의정부 서사를 실시했다. 그래서 왕의 주도권 인사하지 손상되지 않은 범위에서 의정부 대상의 권한이 회복된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인사권과 군사권은 왕이 갖고 그다음 의정부 대신들이 이제 이게 서사 이들 처리한 거죠. 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는 의정부의 권한이 올라갔다는 거는 대신들의 권한이 올라갔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거는요. 이거는 그 당시 이제 세종의 자체적인 문제, 건강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대리청정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등등등 하고 이때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 왕권은 이제 집현전, 그 다음에 승전, 신권은 의정부 이렇게 조화를 했고 의정부의 권한을 예전처럼 그냥 복귀시킨 것이 권한을 좀 강화시켰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 세종 원년에는 의정부 서사를 폐지하고 다시 육조직을 실시했다. 그러니까 중종 때 이후에 중종반정 이후에 신료들이 정부의 주도권을 분위기 반영해서 중종 11년에 명실상부의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됐다. 그 후부터는 계속 이제 의정부 서사제가 되는 거야. 예. 근데 이제 예전에 지금 많이 개선된 것처럼 그러니까 많이 이제 뭐냐면 좀 곤쳐졌지만 예전에 교과서를 보면 마치 이제 성종 때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거. 어떤 강사분이 와가지고 이제 뭐 성종 때 의정부 서사제? 얘기를 하시는데, 성종의 이미지와 의정부 서사제가 좀 약간 맞아 떨어지는 있어. 근데 성종 때는 육조직계제요. 논의만 있었어, 논의만. 그러다가 완전하게 이제 의정부 서사제로 이제 있었던 거는 중종 때다. 성종 때는 의정부 서사제가 그냥 육조직계제다. 그리고 논의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왜냐면 이때 이제 사림세력들이 이제 지출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육조직계제 대신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자. 이렇게 이제 해갖고 논의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떨 때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시나 그 관련된 내용과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시의 가정들, 그 권한들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때 여기 쭉 체계적으로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걸 또 이쪽 강의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의정부와 육주의 정치 및 행정적 기능은 의정부에서 국정을 의결 보고하는 의정부 서사의 시행 구조와 육조에서
직접 왕에게 보고하는 육조 직계 시행 구조로 나눌 수 있다. 자, 근데 의정부 서사제 시행할 때는 의정부가 육조를 지휘하면서 국정을 주도했고 육조가 집계할 때는 육조가 국정을 운영했다. 어느 경우든 그 정점은 국왕이에요. 보고 절차나 의사 결정 과정이 그렇다는 것뿐이고 최종적인 국가 결정은 국왕이 하는 거죠. 그래서 왕조 국가에서 최종적인 결정은 국왕이 하는 거야, 이거는요. 예. 자, 그래서 국왕의 왕명으로 국정을 시행했다. 그래서 조선 초기 중앙집권 통치체제 성립하는 과정에서 의정부 서사의 육조직계 시행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국정의 주도 여부에 따라서 각 국왕대별로 왕권의 강약 여부를 일시적으로 이와 같이 맞물려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의정부의 기능.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은 88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번은 88번이에요. 자, 의정부는 조선왕조의 최고 간부로서 정종 2년에 도평의사설 개편에 처음 설립했다. 그래서 도당, 도당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시기마다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을 도당, 모당, 한각이라 하는데 요때는 의정부였죠. 조선 후기 때는 비변사였고. 자, 한각이라고 하고 정부라고 하여도 그 의정부를 가르쳤다. 태종 5년에 대표적인 간제력이 이루어지면서 군사를 제하고는 정치만 간장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태종 5년부터 이제 뭐 육조직계제가 실시한 연도죠. 그래서 이제 의정부 간원만으로서 구성된 독자적인 의정부 제도가 정립되었다. 의정부 기능은 건국대전에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고려하고 음양을 다스리고 방국을 경영한다고 규정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읽어보시고, 자, 의정부의 간원은 세조 12년까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자창상, 우창상 그 밑에 있는 이제 있고, 이게 건국대전 편찬과 함께 법제화됐죠. 자, 그래서 의정부는 법제화된 기구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뒤에 나타난 비변사 있죠. 비변사는 법제적 기구가 아니죠. 임시 운영하는 기구였다가 이게 법제화된 것이 이제 속대전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법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의정 쭉 있는데 이건 넘어가고 육조를 보겠습니다. 자, 육조는 고려 말 육조를 계승하면서 정삼품 아무를 선임했는데 세조 5년에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정이품을 겁산되면서 여러 업무를 이제 한 분장했다. 이건 육조 직계제가 이제 관련돼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가문과 속사제도가 정립되면서 국정의 중심 기구가 되었다. 이렇게 했죠. 자, 육조의 관원은 판서, 그다음 참판, 참의, 정랑, 자랑 이렇게 있고 다만 이제 병조와 형조는 각각 정남과 자랑이 뭐 각각 4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조, 병조 이렇게 있는데 이조는 이제 뭐냐면 병조는 함께 문무 인사권을 관장을 했죠. 그 양전, 전조라고 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각각의 업무들이 있어요. 그냥 각자 읽어보시고 그 밑에 뭐냐면 또 속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조 같은 문선사, 고은사, 보궁사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속사의 업무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속사는 나올 수 있어, 명칭이. 소가문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속사가 뭐냐, 뭐 문선사나 고은사나 고궁사나 이런 명칭 쓰거나 그 역할 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나와도 어차피 이제 다들 못 쓸 테니까 넘어갈게요. 예. 자, 그런데 이건 쉽게 나오면 진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2조는 뭐 하는 거냐? 인사권. 요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죠? 자, 호조는 이제 탁지부라고 하는데 보통 탁지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구한말 때 재정을 담당했던 관청이 탁지부였잖아요. 근데 이 탁지부가 그때 처음 사용했던 거 아니고 예전부터 재정 관련된 업무를 할 때 탁지부라고 했어요. 탁지부, 관청을 탁지사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탁지란 말은 그 당나라에서 처음 나오죠. 당나라.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도 이제 초창기 때는 당의 이제 형류에 당의 이제 당률이죠. 당령에 따라서 행정 조직 같은 걸 정비했는데 나중에 양세법이 실시되잖아요. 그래서 양세법이 실시되면서 그 당시 실질적인 이제 재정 관련된 업무는 탁지부에서 관할돼. 탁지사. 예, 탁지사에서 관할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탁지사와 함께 이제 두 개 이제 더 합쳐서 삼사가 이제 나중에 송나라 때 간청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식 간청이 그래서 이런 탁지가 이제 예전부터 중국사에서 재정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때 탁지란 말 많이 썼어요. 예. 자, 하여튼 주로 국가의 재정 경제와 관련된 재반 업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세 개의 속사가 있죠. 세 개의 속사가 있고 속사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 소관문도 있어요. 소관문도 쭉 있다는 거. 그다음 예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예약, 제사, 학교, 각오인데, 자, 요 외교 업무도 담당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학교, 각오, 교육부의 업무를 같이 이제 예조에서 담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거기도 이제 속사가 있죠. 뭐 계제사, 정형사, 정경사, 속사가 있고 그 밑에도 소가암문 같은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병조 같은 경우에는 군제와 군사에 관한 업무를 했죠. 여기도 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속아문이 있죠. 이렇게 뭐 오이나 훈령원, 사복시 뭐 이런 건 속아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속사는 직접 이제 뭐냐면 직각기구도, 속가는 이제 예하기구죠. 그러니까 이제 업무상 관계가 있고 상하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형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면 법률이나 형법, 그 다음에 송사, 노예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했다. 그래서 속사의 내용을 보면 상복사, 뭐 고율사, 장애사 있는데 여기 눈여볼 게 이제 그 장애사요. 장애사 같은 경우에는 노예를 담당했어요. 왜 노예를 이게 그 형제에서 담당했냐면 예전에 그 노예 기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형벌을 받거나 아니면 포로를 다룰 때 이제 노예였거든요. 형벌을 받을 때 노예로 전락하거나 그 다음에 노예 그 군사 관련된 포로 있죠. 포로 잡혀서 노예가 되는 게 있어요. 죄를 짓거나 포로 잡혀. 근데 그거 연원해 가지고 이제 장애사에서 이렇게 다룬 것 같아요. 형조가. 예. 그렇지만 이제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형벌 노예도 있긴 있지만 저도 매매해 갖고 이제 하죠. 이거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공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토목공사. 네, 그래서 다른 건데, 그래서 산림 소택이나 장인, 토목공사, 각종 도기조 제조도 있고, 이거 마찬가지로 속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가문도 있죠.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속사, 소가문까지 이제 쓸 필요 다 외울 필요 없지만, 각각의 육주의 업무, 그 다음에 육주의 권한 강화, 이런 것들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언간의 구성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 언간도 상당히 중요하죠. 3사 관련된 내용.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